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앞뒤 안 맞는 말 두서없이 적어가는 부분 양해 바랍니다. 글솜씨가 없어서요. 남편과 저는 같은 9호이지만 남편은 빠른이라 오빠라고 칭할게요. 23살 겨울에 소개로 만나 주말 커플이었고 어느 연인처럼 싸우고 헤어지고 반복하다 만나다 보니 또 서로 같은 사람 없을 것 같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철학관이나 사주를 보면 30살 이전에 결혼하면 이혼할 거다. 30살 넘어서 결혼해라 하는 말을 들어왔고 저희 부모님도 그 말 무시한 채 결혼했다가 서로 갈라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오빠는 결혼할 준비를 다 해놓고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빠 2억, 저 1억으로 집만 대출 없이 사고 결혼하자였어요.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면서 모은 건 많이 모았지만 쓰기도 많이 써서 29살이면 1억이 되는 해였고 오빠 또한 아버님 밑에서 일하느라 식비, 교통비 지원받고 무조건 월급은 적금을 들었어요. 오빠가 사고 싶은 차도 못 사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차로 생활하고 기름값과 토 일에 먹는 저녁 두 끼는 아버님 카드로 생활하고 카페나 데이트 비용은 제가 내며 반반 비용을 부담하며 쪼달리거나 힘든 시기 없이 잘 지내고 만나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만나면서 오빠는 주식 들었다가 2배로 뛰어올라 8천 가까이 되는 돈을 모았었고 수원에 누나 집값 반이 오빠 돈이라 합치면 1억 5천 정도 되고요. 저도 얼추 전셋집 빼고 퇴직금까지 맞추면 8천에서 9천이 되는 시점이었죠. 이제 앞으로 2년만 더 모으면 주식도 그렇고 모으는 것도 해서 2억이 되는 거였어요. 시어머님은 전업주부이시고 시아버님도 나름 돈 잘 법니다. 어머님이 주식, 코인, 카지노 같은 노름 부분에서 매번 따시고 돈을 잘 따시는 그런 촉이 좋으세요. 그래서 어머님은 주식 단타 치셔서 돈 벌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11월부턴가 잘 안 되셨나 봐요. 2월 달쯤 정신 차리고 보니 카드 대출 1억, 집 담보 대출이 8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생을 끝내는 한이 있어도 시아버님한테는 말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시아버님 성격이 있으셔서 저 같아도 말 못할 것 같아요. 그 일을 처음엔 오빠한테만 말했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군요. 오빠는 엄마를 너무나도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생각했다는 말에 너무 속상해하고 오빠 주식 팔아서 카드값만이라도 갚아주자니 아버님이 오빠랑 주식을 공유하며 오늘은 얼마 올랐냐 자주 물어보세요. 그래서 들킬 것 같다, 큰일이다 의논하는 와중에 3월에 제가 대출받아 1,3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카드값 조금이라도 갚으라는 의미로다가요. 근데 택도 없죠. 이자가 값이 더 셉니다. 22년 1월에 전세 끝나면 대출 한 1,300 갚고 제 대출 1,700 갚고 2천만 원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집도 아는 사람한테 월세 내놓고 시댁에 3월 중순에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전기세, 가스비 하나도 안 내고 어머님 1층, 저 2층, 시아버님이랑 오빠는 타지 생활이라 주말에만 오고요. 저는 12시간 근무라 어차피 집에 잠만 자면 되니까 돈 아끼겠다 싶어서 들어왔죠. 어떻게 어머님 돈을 빨리 갚아드리지 하다가 5월에 임신 소식이 들렸어요. 마냥 좋았죠.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생산직이라 육아휴직이 어려워요. 몸도 너무 힘들어서 임신하면 바로 퇴사해야 되는 곳입니다. 잘못되면 책임이 회사에 있으니까요. 대신에 40 초반까지는 재입사 받아줘요. 무튼 오빠 돈으로 생활하다 보니 저도 씀씀이가 있었고 오빠는 잘 안 쓰는 스타일이어서 오빠가 돈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저는 혼자 고정지출, 보험, 전기세, 가스비 다 포함해서 생활비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쓰고 오빠는 담뱃값 33만 원 정도와 저 만나는 거 아니면 돈 쓸 일이 없거든요. 퇴직금으로는 제 대출 갚고 남은 돈 1,700은 어머님 빌려드렸어요. 그럼 저는 전세금 6천만 원에 어머님 처음 대출해드린 돈 상환하면
3,300만 원 남는 거고요. 어머님에게 제가 드린 돈이 총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다가 제 생활비를 주려니 버거워지죠. 어머님 빚도 갚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 아버님 회사가 망하셔서 아버님은 도망 다니시고 어머님이 제 나이 때부터 붕어빵, 양말 장사하시며 열심히 집안을 먹여 살리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지금 나가서 일도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머님도 오빠와 누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사셨기에 오빠가 그걸 알고 마음이 아파 자기가 대신 희생하자였어요. 돈이야 벌면 되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의지를 가지고 오빠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게 또 말처럼 쉽나요? 12월에 태어날 아기도 있고 앞으로 몇 년간은 돈 못 모을 텐데 그러다가 6월 달에 오빠가 다시 시어머님에게 물었어요. 제가 준 돈 갚고 남은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다시 8천이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주시는 생활비로 이자만 갚아도 빠듯한데 돌려막기로만 계속 하시다 보니 조금씩 더 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빠 주식 팔아서 어머님 빚 다 갚아드렸습니다. 아버님한테는 주식은 제가 관리하기로 했다고 넘겼고요. 그래서 형님은 도움을 못 드리는 상황이에요. 이 집도 아버님이 5년 안에 이 집 팔고 조용한 주택에 가서 살겠다 하시는데 이 집 팔면 대출 낀 거 알게 되잖아요. 그건 또 어떡합니까? 어머님 생각은 이 집을 그냥 저희에게 주시겠대요. 끽해봐야 2억, 2억 5천인데 오빠 돈 제 돈 합쳐서 1억 2천에서 3천 어머님 빚 갚아드리고 그 집과 담보 8천 받으면 우리가 또 8천을 갚는 건데 그러면 너무 손해이지 않나요? 그렇다고 집을 확실하게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버님이 팔고 가겠다고 우기시면 담보대출을 갚지 않는 이상 다 들통나는 건데 말이죠. 처음엔 집을 주면 그래도 1, 2천 손해보더라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 지내오다가도 어떻게 누굴 믿냐고요. 오빠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살기 싫다 그러고 힘들어 미치려고 합니다. 오빠 폰요금, 보험비는 아버님이 내주시고 생활비에 보험, 폰요금 등등 45만 원 고정지출 비용에 제 한 달 생활비 60만 원 이걸로 교통비, 식비, 친구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주말에 대부분 아버님 카드로 쓰긴 하지만 어쨌든 주말에 오빠랑 쓰고 하는데 그중에 11만 원 담뱃값 빼면 46만 원입니다. 오빠는 술도 안 먹고 오로지 쓰는 거라곤 담뱃값 뿐이라 끊으라고도 못해요. 남은 돈으로 이제 모으려고 하니 9월은 제 생일이 있어 꼭 명품 가방 하나 해주겠답니다. 애기 엄마가 됐고 생일 겸 예물 같은 겸사겸사 3, 400 정도요. 그래서 열심히 또 모았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예물 예단 아무것도 못 해드려요. 어머님은 자기 때문이니 아무것도 해오지 마라 하시고 아버님은 제가 저희 엄마 아빠 드린 줄 알고 괜찮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아버님이 예물 예단 해주시겠대요. 애기 용품도 다 해주시겠대요. 아버님 입장에선 제가 빈손으로 온 며느리지만 이뻐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버님에게는 항상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아무튼 10월, 11월 돈 모아서 또 100% 아버님에게 못 받으니 오빠 돈으로도 사긴 해야 될 거잖아요. 돈 못 모으고 저 12월 말이나 1월에 출산하면 산후조리. 앞으로 애기한테 들어가는 돈 생각하면 오빠 미치려고 합니다. 저마저도 미안해서 미치겠어요. 차라리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더라면 내가 돈이라도 벌면 덜했을 텐데 임신 시기가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어제 아버님이 5년 안에 집 팔고 이사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저희는요? 돈도 집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합니다. 어머님은 모르시길래 오빠가 어머님한테 전화했어요. 아빠가 그 말 했다니까 어머님이 장난스레. 아유, 나는 같이 살기 싫은데 왜 자꾸 나가 살라는지 모르겠네. 나는 아들이랑 살고 싶은데 이러길래 오빠가 같이 안 살 거야. 불편해. 이러고 장난식으로 하고 끊었는데 카톡이 옵니다. 상처받았다고. 그럼 그냥 나는 혼자 살지. 이런 식으로요. 아버님도 같이 살고 싶어 하는데 오빠가 반대하죠.
저도 물론 불편하고 같이 살려는 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돈 모을 때까지만 같이 살고 돈 모으면 나가 살 생각이었는데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애기 낳으면 저도 오빠 따라다니며 살아야죠. 근데 오늘 그 소리 듣고 나니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지금 오빠랑 싸우고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가 어머님 때문에,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매번 싸우는데, 나는 아들하고 살고 싶어,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하시는데 뭔가 같이 살아야 될 것 같고 너무 답답하고 화나는 거예요. 근데 오빠는 내가 화내니까 자기 엄마 욕하는 거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집단에도 엄마가 저 말한 거 짜증나고 화나는데 제가 그러니까 미안해서 더 화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바뀌었는데, 너 우리 엄마 싫어하잖아. 같이 살기 싫어서 나가 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다. 이럽니다. 저는 항상 그랬어요. 5년 정도는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애기 클 때까진 시아버님한테 붙어서라도 살아야지. 어머님 좋은 분이시다. 엄청 좋은데 나랑은 좀 안 맞다. 닮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안 맞다 했더니 제가 싫어하는 줄 아는 거예요.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우리 부부의 싸움의 원인이 어머님인데 장난스레 던지는 말이 상처가 되고 무섭습니다. 진짜 같이 살자고 뗐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빠랑 이렇게 싸우다가 이혼하는 날이 오면 어떡하나? 매일이 두렵고 무서워요. 오빠 월급날 되면 맨날 싸워요. 아니, 오빠가 화가 나요. 돈 너무 많이 쓴다고요. 5월에 퇴사하고 쓴 생활비부터 6월에 처음 생활비 140, 7월 110, 8월 100. 아껴 쓴다고 쓰는데 정해놓은 금액에 자꾸 오바나니까 제가 흥청망청 쓴다고 화를 내요. 저 입덧 없고 먹덧이라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거 맞아요. 식비 좀 나갑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어머님이랑 같이 시켜 먹고 아버님 카드로 계산해요. 근데 아버님 카드 쓰는 것도 나중에는 우리가 내는 건데 그것도 많이 쓴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저도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요. 월급날 되면 맨날 혼자 꺽꺽 웁니다. 아버님이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자기는 끽해봐야 담뱃값 11만 원에서 14만 원밖에 안 쓰는데 왜 맨날 오반하냐. 저도 제가 먹은 거 계산해보면 20만 원입니다. 저는 많이 썼다 생각 안 해요. 만나면 돈 드니까 친구도 못 만나요. 택시도 안 타고 웬만하면 걸어 다닙니다. 조금 멀어봤자 1시간이고 운동 삼아 걸으면 되니까요. 정 힘들면 버스 타고 다녀요. 옷도 안 사요. 이번 여름 1만 원짜리 원피스, 어머님이 주신 인견 원피스 2개, 원래 있던 원피스 돌려가며 입고 지냈어요. 사기도 아까우니까요. 제가 원래 호구 스타일이에요. 남 배려 잘해줍니다. 가뜩이나 남편이니 더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상대방이 힘든 것보다는 내가 힘든 게 낫지. 내가 맞춰주면 트러블이 안 생긴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싸우고 따지고 할 마음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둥글둥글 컸어요. 항상 제가 이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이야기 들어도 남편이나 저나 욕할 건 알아요. 하지만 자기 일이다, 나의 남편의 일이다 생각해 주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마마보이 남편 맞아요. 엄마 돌아가시면 따라간다는 남편 이해 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돌아가시면 따라간다 집착이 심했거든요. 그만큼 어머님이 오빠를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없이 잘 키웠다 생각해요. 다만 너무 이기적이어서 문제지요. 저도 힘이 되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도와드린 건데 오빠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우리가 이렇게 싸울지 몰랐어요. 이대로 가다간 서로 어머님 때문에 지쳐버릴 것 같네요. 그렇다고 오빠는 어머님에게 독한 말도 못해요. 오늘 싸우고 나서 오빠는 집에 보내고 저 혼자 밖에 바람 쐬면서 오빠한테 보낸 카톡 내용이에요. 어쩌다 상황이 안 돼서 같이 살게 되는 거랑 난 아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해서 같이 살게 되는 거랑 같을까? 너는 날 잘 모르는 거지. 내가 너 아닌 다른 사람한테 관섭받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너니까 관심받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너 부모님이니까 잘하려고, 너 속 안 썩이려고 맞춰주고 노력하는 건 눈에도 안 보이지. 내가 그냥 다 맞춰주고 져주고 기어들어가는 사람 같은 거지. 상황이 있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맞춰가는 거지. 나는 이러고 싶어 저러고 싶어 그러니까 맞춰줘라 라는 식이잖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해주면 서운하다 그러면서 너의 의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부모님 하고 싶다는 이유로 맞춰라고 하면 맞춰줄 수 있어? 우리 신혼부부 생활, 우리의 생활에 항상 시부모님이 껴야 되는 거야. 집 살 때도 뭘 해야 될 때도 너랑 나랑 상의가 아니고 어머님이랑 상의해야 될 거고 무슨 일에서든 항상 어머님이 결정 내려주실 것 같아. 어머님이 삶의 경험도 많으시고 맞는 말이기도 한데 결정은 우리가 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다 잘못되면 넌 또 어머니 탓 못하잖아. 나한테 화풀이 할 거잖아. 나는 누구한테 뭐라 해? 아니, 너도 힘든데 거기다가 너한테 뭐라 해? 나 편하자고 너한테 뭐라 하면 넌 누구한테 기대? 너 엄마한테 화나서 말 못하는 걸 나한테 일방적으로 화풀이 하는 거잖아. 그냥 속상하다는 내가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거든. 근데 지금 네 행동 도저히 이해 안 간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힘들고 괴로운 거 넌 다 어머님 탓하면서 나한테 화내고 있잖아. 그럼 나는 누구한테 화내고 탓할까? 가뜩이나 너 엄청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너한테 화내기엔 너무 미안하고 죄짓는 느낌 들어서 화도 못 내겠어. 너 너무 힘들어질까봐. 근데 그러다가 너와 내 사이 망가지고 제대로 틀어지면 그때 가서 후회할 거야. 그러기엔 너무 늦지 않을까. 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맞춰주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 아무리 시부모님이라도 가족이라도 힘든 부분이 있는 거잖아. 너는 그냥 어머님이랑 살기 싫어서 어머님 욕하는 걸로밖에 생각 안 하지. 나를 이해시키고 달래줄 생각조차도 없는 거고 그냥 내가 말하는 게 다 어머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 그럼 나는 하기 싫어도 다 맞춰주고 다 해야 돼. 우리가 나이 먹어서도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 신혼부부로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그러시면 어머님 말씀은 평생 쭉 같이 살자는 거잖아. 안 그래? 그렇게 너 어머님 편만 들고 아들 노릇만 할 거야? 아들이자 한 가정의 기둥 역할을 해야지. 넌 왜 아직도 아들 노릇만 해? 나는 너랑 어머님 모자지간 돈독해지는데 이용만 당하는 느낌이야. 라고 보내니. 네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 같아. 당연히 우리 쓴이는 날 이해해 줄 거야. 내가 힘드니까 내 말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 아들이 아니라 이제 아빠가 되었는데 아들 역할만 하려 했던 것 같아. 미안해 쓴이야. 들어와. 이러고 들어갔는데 오빠가 꼭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빠 힘든데 더 힘들게 해서 미안해 라고 안아주고 오빠 화장실 갔다 오고 제가 침대에 누우니 나 싫어 이러고 애교스럽게 누워서 안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난 한 번도 여보 싫은 적 없었어. 미웠을 뿐이지. 이러니 저한테 안겨서 웁니다. 처음으로요. 여태 힘들었던 마음, 혼자 고생했던 거, 오빠가 내 입장이었으면 난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같이 끌어안고 울었네요. 오빠도 엄마라는 이유로 화도 못 내고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나 봐요. 남들한테 쓴소리, 못된 말 다 하면서 말이죠. 너무 길었죠. 조언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추가로 더 적겠습니다. 나름 상황 있게 적었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고모와 비슷한 나이대 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글 써봅니다. 저는 지방에 사는 고3 입시생입니다. 가정 형편이 아주 부유한 편은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제가 살면서 흥미나 재능이 있어 보이는 것엔 나중에 제 자신 스스로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 적극적인 지원으로 노력해 주시는 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방학 기간 중에만 서울에 상경하여 실기 입시학원을 다녔는데 같이 상경한 학원 친구들끼리
학원가 근처 고시텔에서 각자 방을 잡아서 지내곤 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월세 비용은 부모님께서 부담해 주셨었고요. 방학 기간인 한 달만요. 근데 지난번 방학 때 제가 서울 상경하여 방 잡고 학원 다니는 걸 고모가 아시고 우리 엄마에게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고모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애를 학원가에 혼자 자취하게 하는 게 맞냐면서 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고모는 저희 아빠의 누나이고 40대 후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고모 댁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고모 댁에서 학원을 가려면 마을버스, 지하철을 갈아타야 하고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더 일찍 일어나야 했고요. 그리고 고모에게는 저보다 1살 어린 아들이 있는데 걔도 고등학생인데 어린 나이 때부터 사건 사고가 많았어서 최근 2달 동안 가출 상태였습니다. 고모가 그래서 걔 방을 쓰면 된다고 오라고 해서 엄마도 거리 문제도 있고 고모 댁에 패 끼치는 것 같다고 계속 거절을 했는데 계속해서 고모가 돼서 그런 것도 못하게 왜? 라고 전화기 건너 소리 지르시는 게 저한테도 들려서 엄마에게 그냥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고모 댁을 가서 첫날 가출한 사촌동생 방을 쓰는데 고모부랑 고모 싸움 소리가 들렸어요. 참고로 엄마가 고모에게 월세로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고모부가 자기 자식은 가출해서 밖에서 지내는데 속도 참 편하냐고 고모에게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도저히 눈치가 보여서 일단 사촌 남동생 방은 제가 쓰기가 너무 불편해서 옷방 같은 곳에서 바닥에 매트리스 놓고 지내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학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출한 사촌 남동생 때문에 밤마다 2분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이번엔 오토바이를 훔쳐서 사고를 냈는지 8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정말 마음이 가시방석이라 솔직히 실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들어오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제가 사촌동생한테 연락해서 나 있는 동안이라도 제발 집에 들어와주면 안 되겠냐. 고모가 많이 걱정하시고 나도 마음이 편치 않다. 라고 사정사정해서 사촌동생이 얼마 전에 집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학원 가기 전마다 고모가 저를 붙잡고 우리 아들 마음 좀 잡고 착하게 살게 실기학원에 예쁜 친구들 있으면 여자친구 소개 좀 해줘라 라고 그러시는데 솔직히 걔가 18살인데도 팔 한쪽이 전부 문신이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고를 쳐왔는지 다 아는데 제 친구들에게 차마 소개를 못하겠어서 대충 알겠어요. 찾아볼게요. 하고 둘러대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학원에서 친구들하고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고모가 전화 오셔서 피자 시켰으니까 저녁 먹지 말고 들어와 라고 하셔서 그냥 들어갔더니 너무 미안하다 야. 모자랄 줄 몰랐는데 다 먹어버렸다 라고 하셔서 그냥 어차피 저녁 먹고 들어왔다고 거짓말하고 씻고 잤고요. 또 어느 날은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 학원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고모가 데리러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셔서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못 가겠다고 하셔서 그냥 왔고요. 한날은 제 캐리어에 옷들을 보시더니 힙합 스타일의 박시하고 찢어진 청바지를 보시더니 너 니네 엄마 친엄마 아니지? 무슨 애 옷을 넝마 같은 걸 사다 입히네 라고 하시는데 제 옷 다 제가 용돈 모아서 산 건데 엄마 욕먹이는 거였나 싶어서 최근에 밥값 모아서 카라티에 반팔 니트류 고급져 보이는 패턴의 단정한 옷들을 좀 샀어요. 마침 그날이 고모 댁에서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고 학원 친구들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날이라 그걸 사서 입고 바로 나가려 했는데 고모가 그 옷들을 보시더니 그거 입고 나가게? 샀어? 하셔서 제가 네 저녁에 바로 입고 나가려고요 했더니 고모가 야 그거 얼른 줘봐. 새 거는 빨아서 입어야 해. 이러셔서 제가 아 바로 입고 갈게요. 시간도 없고 했더니 고모가 너 고모 못 믿어? 줘봐 하고 낚아채셔서 어쩌시려는 건지 봤더니 얼마 전에 사셨다는 건조기에 돌리셨어요.
결론은 제가 밥 굶어가며 돈 모아 샀던 옷들이 다 줄어들어서 못 입게 되었고 고모가 미안하다 야 이럴 줄 몰랐네 라고 하시는데 저는 뭔가 일부러 그러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국 입던 옷을 입어야 해서 캐리어를 뒤지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아끼는 박시티 하나 없어서 뒤돌아보니 사촌 남동생이 입고 있더라고요. 고모가 저보고 그거 좀 커 보여서 쟤 그냥 입으라고 줬어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전 제 거 남이 만지거나 입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입었던 걸 다시 입기도 싫고 그 옷을 뺏긴 순간이 정말 너무 미치게 싫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부모님께서 염려하실까봐 전부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거리도 너무 멀고 몸이 힘들어 너무 피곤하고 학원가에서 자취하고 싶다 라고 말했더니 고모가 들으시곤 우리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냐, 잘 있다가 왜 나간다고 하냐 등등 아주 피곤한 일이 있었답니다. 제가 학원가에 자취했다면 이번 방학 정말 스트레스 없이 왕복 시간도 아끼고 행복했을 텐데 이제 방학도 끝나고 드디어 탈출하고 해방되지만 저는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지만 그저 고모의 심리가 궁금해요. 같은 50만 원 내고 눈치는 눈치대로 보고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내 물건 뺏기고 그럴 거면 왜 그렇게 저 오라고 엄마한테 소리 지른 건지 도저히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싫은 사람 보고 살기가 싫거든요. 근데 옆에 두면서 괴롭게 하는 건 싫은 건지 뭔지 고모의 심리가 뭘까요? 추가, 저희 엄마에 대해서 시집 잘 가서 팔 잡힌 남편 덕보면서 헛돈 쓰는 이라는 표현 쓰신 분이 계시는데 제 글 어디에서 엄마가 그렇다고 느껴지세요? 저희 엄마 시집 오시고 아빠가 젊은 나이에 퇴직하고 제 취업 기간 동안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발 뒤꿈치 다 터져가며 돈 벌려고 악착같이 일해오시다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서 아빠보다 훨씬 돈 잘 버시고 집도 엄마가 사셨어요. 제 글 어디에서 제가 무슨 년 소리를 들어야 하죠. 복문과 상관도 없고 있지도 않은 사실 망상에서 우리 엄마에 대한 폄하하시는 분은 용서 못하겠어요. 지혜로우신 어른들의 고견이 필요한 거였지 어른 같지 않은 쌍스러운 분들의 의견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1년 반 연애 끝에 결혼 얘기 오가고 있는 중인 여자입니다. 2년도 안 되어서 결혼이랑 애 얘기까지 2, 3개월 전부터 나와서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저도 상견례만 잘 되면 좋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가기 전에 대충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말은 해둔 상태이지만 상견례가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친구들은 결혼 자체에는 별 생각 없지만 상견례 하는 순간 부모랑 인연 끊어질까 걱정된다고 하는 상태고요. 우선 남자친구랑 저랑 처음 만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남자친구는 재미교포이고 30대 때 어머님 건강이 악화되어 외가랑 가까워질 겸 치료받을 겸 가족 전체가 한국으로 이사했고 남자친구는 성인이 된 이후로 한국에 그렇게 오래 산 거는 그때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생각보다 오래 있게 될 것 같아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단기간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충 눈치챘겠지만 저희는 사제관계로 만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에 오게 되었고 선생님은 주로 2, 3학년 수업을 맡게 되었지만 딱 일주일 2번 1학년 수업을 했고 저는 그때 그 선생님한테 반했던 것 같아요. 수업이 일주일 2번밖에 없고 그 이외에 접점이 없으니 저는 그 선생님 수업 일정까지 다 꿰며 점심시간, 자습시간, 야자시간까지 해서 어떻게든 말 한두 마디 더 붙여보겠다고 들이대는 게 나름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는 그렇게 남자한테 적극적으로 대쉬했는데 지금은 나 왜 이렇게 쑥맥이냐. 장난으로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이렇게 연이 이어질 줄은 몰랐네요. 저는 그때 진짜로 철이 없어서 이게 좋아하는 건가 보다 하고
그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학생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분을 곤란하게 만들 줄은 몰랐고요. 그래도 그 선생님이랑 3년 내내 학교 다닐 때 10분, 20분씩 얘기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졸업한 뒤로 저는 재수 확정 및 입시 결과에 좌절하느라 절망했고, 재수 때문에 핸드폰도 없애면서 연이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제가 고3 여름방학 때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해를 마지막으로 가족이 다시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최근에 결혼 얘기 꺼내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처음 보는 환경에서 어머니 병세로 자기 인생에서 제일 혼란스러운 시기에 제가 학생이어도 매일 찾아와서 말 붙여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하면서도 그 나이 돼서 겨우 학생한테 의지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쪽팔리고 한심했대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의지했던 것 자체가 잊혀지지 않아서 작년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그때 적극적으로 대쉬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선생님이 한국에 몇몇 일 처리할 것이 있어 1월에 한국 입국했다가 코시국이 터지면서 어쩔 수 없이 몇 개월 한국에 우선 있었는데 그때 2월에 딱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때는 어머 신기하다 정도였는데 몇 번 밥 같이 먹고 선생님이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는데 자기는 그때 미국 돌아간 뒤로 예전부터 생각만 하고 실천 못한 로스쿨을 결국 준비하고 가게 되었고 지금은 미국에서 재판 전문 변호사로 일도 잘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재판을 대면으로 하는 것에 대해 혼란이 많아. 미국으로 귀국하면 자기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 미국 가서 한국에서 재택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자리 얻게 되어서 한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그때 자기 만나줄 의향 있냐? 라고 물어서 설마 될까? 라는 생각으로 우선은 오케이 했는데 정말 남자친구 직장이 전면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로 바꿔주면서 작년 4월부터 서울에서 지내는 중입니다. 저 하나 만나기 위해 인생에 저렇게 큰 변화를 겪게 된 사람을 두고 저는 물론 부담이 약간 되었으나 선생님은 지난 10년간 딱 이 여자다 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냥 평생 결혼 안 하고 사촌 조카들이나 예뻐해주면서 살 생각이었으나 저를 만나고 결혼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저도 미국 시차에 맞추느라 밤낮 바꿔가며 일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 결혼에 동의했습니다. 변호사에 서울 집도 본인 명이고 미국의 집값은 상대적으로 싸도 그 주 내 도시에 집이 있고 하여 평생 집값으로 걱정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저한테도 헌신적이라 이런 조건의 결혼을 반대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 싶으면서도 첫 번째, 사제 기간으로 만난 것, 두 번째, 나이 차이가 매우 큰 것, 이 두 가지가 너무 크게 걸려서 지금 상견례 얘기를 언제 어떻게 꺼낼까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 밤에 잠도 못 잘 지경입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도 대학원생 조교랑 잠깐 만났었는데 부모님이 7살 나이 차이에도 펄쩍 뛰며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여 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살 나이 차이니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돼요. 또한 제 배경도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평생 저희 아버지랑 트러블이 많아 저에게 어려서부터 결혼은 절대 섣불리 하지 말아라. 결혼 안 해도 좋으니 너 일에 충실해라.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신 분이십니다. 제가 작년에 갑자기 아예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 해서 올해 겨우 새로운 직종으로 취직을 했고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결혼에 자녀 계획까지 있다고 얘기하면 어머니가 제일 크게 반대를 하실 것 같아요. 또한 아버지는 딱히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주로 어머니 의견을 따라서 아버지 의사랑 상관없이 어머니가 반대하면 아버지마저 반대하실 것 같아요. 저에게 너무 소중한 인연이고 정말 결혼을 하고 싶지만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 상견례가 제일 큰 걸림돌인 걸 알고 계세요.
남자친구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셔서 저의 집만 상견례하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 마음을 달래서 성공적으로 결혼 허락을 받아낼까요? 혹시 처음에 부모님이 반대하셨는데 결국 결혼 허락을 받아낸 분들 계실까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남편은 배려심이 많고 주위 사람들 모두가 좋아할 정도로 둥글둥글하니 유순한 성격입니다. 결혼식 주위 친구들도 남편 같은 사람 없다며 인정했습니다. 결혼 전엔 쉬는 날 침대에 누워 스포츠를 보는 게 낙인 집돌이입니다. 취미는 제가 만들면 함께 즐겨주는 편이고요. 제 성격상 집안일도 메인은 아니지만 제가 설거지하면 청소기도 돌려주는 가정적인 남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남편과 최근에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아기를 낳고 제 마음에 뭔가 하나씩 끈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인데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바야흐로 1년 전 임신 출산이라는 이벤트가 저에게는 괜찮아 넘어야 할 산이야 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초기도 임당도 만삭도 할 수 있어 하며 두렵지만 파이팅 넘치게 엄마가 되는 과정을 묵묵히 새겨왔습니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는 마음가짐과 다르게 겪어보지 않으면 제 멘탈과 몸뚱아리가 다 탈탈 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임신 때 입덧도 없고 별로 먹고 싶은 음식도 없어 남편을 귀찮게 하진 않았습니다. 밥 차리기는 귀찮아 항상 빵으로 때우는 빵순이었습니다. 내 밥 차려 먹긴 귀찮지만 남편 차려주는 밥상은 안 귀찮아서 주말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섭렵해가며 아기자기 요리를 차려주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남편도 뿌듯하게 제가 주방에 있으면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제 어깨를 으쓱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갈수록 버거워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지 않으면 결국 배고프니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출산이 임박하니 사람 마음이란 게 서운해졌습니다. 평일 내내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와이프가 걱정되면 자주 볼 수 없으니 주말에 하루 정도 시간 내서 멸치볶음에 밥이라도 챙겨 먹으라며 할 것 같은데 10달 동안 그 흔한 밑반찬 하나를 안 해줄까 본인도 귀찮으면서 남편에게 기대했습니다. 아마 임산부라는 이유로 보살핌을 받고 싶었던 듯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 출산 전 울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출산 일주일 전 제육볶음 얻어먹었으나 왠지 옆구리 찔러 절박기식이라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출산 후에는 조리원에 가면 천국이라고 해서 나에게도 그렇게 했구나 했으나 회음부 열상이 심해 거의 조리원 생활 내내 저승행이었고 출산 후 고통에 진통제를 아침 저녁으로 맞아도 새벽엔 눈물바람이었습니다. 회복이 더 아픈 걸 왜 말 안 해줬나요? 이런 걸 그래도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아셨는지 아이 낳으면 꽃이라도 선물하며 수고했다 하라고 남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던 저는 주말에 조리원으로 올라오는 남편에게 기대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이벤트 덕후지만 남편은 무덤덤한 편입니다. 그리고 역시 없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장미꽃 한 송이나 정말 수고했다는 진심 어린 말이나 편지가 받고 싶었는데 참 서운했습니다. 아기 100일이나 200일, 300일도 그러했습니다. 주말 부부라 소위 말하는 독박 육아에 맞벌이까지 하니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받고 싶은데 남편은 다정한 편이라 마음은 그렇겠지만 뭔가 직접적인 표현이나 챙김이 없어 항상 제 마음이 궁핍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기쁨을 많이 얻는 편이라 그렇지 못한 남편에게 사랑받는다는 기분이 안 듭니다. 스킨십도 없는 오누이입니다. 아무래도 제 마음이 이렇다 보니 착한 남편에게 말 한마디 착하게 나가지 않고 원망하는 말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는 잔소리하게 되며 스스로도 자족하지 못하는 인간인가 자책하게 되고
남편 또한 뭔가 평탄한 결혼 생활을 이뤄나가지 못하는 것에 자책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성격이 불만이 있어도 둥글둥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너는 왜 부족하다고만 하냐며 억울한 마음도 있었답니다. 참고로 육아도 주말엔 전담했습니다. 특별하게 이혼 사유가 없는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 서로를 비난으로 소비하니 이혼만 떠올랐습니다. 외적으론 건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지만 저에게는 착하기만 한 감정 없는 로봇과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데 남편은 수동적이라 그런가 분석도 해보고 이런 게 성격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연애 때는 잘 맞춰주고 안 싸운다는 장점이 결혼하니 배가 불러 이런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 최소 30년을 더 살 생각을 하니 너무 우울하고 재미도 없고 아이와 있는 평일은 활기차고 즐겁지만 되려 주말마다 우울해졌습니다. 아무튼 본인 위주로 적게 되었는데 남편은 직업 특성상 주말 부부지만 다정하고 집안일도 육아도 잘해주고 말도 예쁘게 하는 착한 남편입니다. 다만 챙김의 민감성이 떨어질 뿐인데 가르쳐도 안 되고 그냥 본투비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하나 이 또한 체화된 게 아니라 억지로 참을인 색이다 보니 잘 안 되는 무지한 본인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비난보다는 그릇이 넓지 않은 저보단 이 상황을 지혜롭게 바라보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고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